영수는 자신의 이름과 똑같다는 생각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흔한 이름이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차트 내용을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생년월일도 자신과 똑같고 주소란에 적힌 곳도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때 응급실 담당 의사인 김 선생이 뛰어왔습니다. 30대 중반의 젊은 의사인데 평소 영수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던 사람이었죠. 아, 그 차트 어디 갔나 했는데. 어? 잠깐만요. 김 의사가 영수 손에 있는 차트를 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차트를 받아들고는 영수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요, 박영수라고 합니다. 박영수. 박영수라고요? 김 의사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는 영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죠.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말입니다. 이 환자 기록. 혹시 병원 이사장님 성함이 박영수 아니었나요? 옆에서 듣고 있던 간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옛날 이사장님 성함이 박영수였는데. 근데 왜요? 김 의사는 차트와 영수를 번갈아 쳐다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수는 어리둥절할 뿐이었죠. 무슨 소리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아니에요. 그냥 이름이 같아서 그런 거예요. 영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농담도 별걸 다 하네요. 제가 이사장이면 왜 여기서 걸레질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지만 김 의사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져 갔습니다. 뭔가 확신하는 듯한 눈빛으로 영수를 바라보더니 주변 사람들에게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했어요. 혹시 잠깐 시간 내서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저요? 왜요? 전 그냥 청소하는 사람인데. 영수는 당황스러웠습니다. 평소 자신을 투명인간 취급하던 의사가 갑자기 이런 태도를 보이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주변에서 다른 직원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정말 옛날 이사장님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데. 근데 이름이 똑같긴 하네. 신기하다. 나이도 비슷해 보이는데? 혹시 모르잖아. 영수는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쏠려 있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그저 조용히 일만 하고 싶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김 의사는 차트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생년월일, 혈액형, 과거 병력까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죠. 그리고 맨 아래쪽에는 작은 글씨로 병원 설립자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정말 이상해요. 김 의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러자 영수도 슬금슬금 기억 저편에서 뭔가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아주 오래전 일인데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언제였는지, 왜 받았는지는 도무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새벽 5시 알람도 없이 눈을 뜨는 박영수입니다. 70 넘은 몸이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이 시간에 일어나죠. 낡은 원룸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허리를 한번 두드립니다. 어젯밤에도 아팠던 무릎이 오늘은 더욱 뻣뻣합니다. 관절염 때문에 계단 오르내리기조차 힘겨운데 그래도 멈출 수는 없죠.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세수를 하고 바지 주머니에서 구겨진 지폐 몇 장을 확인합니다. 점심값도 아껴야 할 만큼 빠듯한 살림이죠.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짓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초라해졌을까요?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깊게 파인 주름,
그리고 낡아 빠진 작업복까지 모든 것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줍니다. 영수는 지하철역까지 천천히 걸어갑니다. 출근길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치지만 아무도 그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저 평범한 노인일 뿐이니까요. 젊은 직장인들은 스마트폰에만 집중하고 학생들은 이어폰을 끼고 음악에 빠져 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구석진 자리에 서서 흔들리는 차체에 몸을 맡깁니다. 기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영수의 몸도 따라 흔들립니다. 붙잡을 손잡이마저 닿기 어려운 키에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으면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 그래도 참아야 하죠. 이 정도 불편함쯤은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지하 창고로 향합니다. 청소 도구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는 좁은 공간이죠. 형광등 하나만 깜빡거리는 을씨년스러운 곳입니다. 걸레와 양동이, 그리고 바퀴 하나 빠진 청소 카트를 끌고 나옵니다. 이게 그의 전부입니다. 10년 넘게 써온 도구들이지만 여전히 믿음직스럽죠. 영수 아저씨, 오늘은 3층부터 시작해 주세요. 아, 그리고 화장실도 깨끗하게 좀 해놓으세요. 관리팀 직원이 건성으로 말하며 지나갑니다. 40살쯤 된 남자지만 영수에게는 반말을 쓰죠. 영수는 고개만 끄덕입니다. 뭐라고 할 기력도 없고 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차피 자신은 여기서 가장 낮은 사람이니까요. 3층 복도는 끝없이 길어 보입니다.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가운데 영수는 조심스럽게 바닥을 닦기 시작합니다. 무릎을 굽혀 바닥을 닦기 시작하자 허리가 욱신거립니다. 그래도 멈출 수는 없죠. 이 일마저 잃으면 정말 갈 곳이 없으니까요. 저기 좀 비켜주세요. 응급환자 나갑니다. 젊은 간호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합니다. 영수는 황급히 청소도구를 한쪽으로 밀어놓고 벽에 바짝 붙습니다. 간호사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침대를 밀며 지나갑니다. 뒤따라오는 의사들도 마찬가지죠. 영수에게는 마치 투명인간 취급입니다. 복도 청소를 마치고 병실 앞을 지날 때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이 참 맑습니다. 하지만 영수에게는 그저 먼 세상 이야기일 뿐이죠. 이 병원 안에서 하루 종일 보내다 보니 계절이 바뀌는 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영수는 구내식당 구석자리에 앉습니다. 1,000원짜리라면 하나가 오늘의 식사입니다. 다른 직원들은 정식을 먹으며 웃고 떠들지만 그는 혼자 조용히 면발을 후루룩 넘깁니다. 뜨거운 국물이라도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 조금은 위안이 됩니다. 아, 저기 청소하는 아저씨 있네. 몇 살이나 된 거야? 우리 할아버지보다 더 늙어 보이는데. 그러게 말이야. 저 나이까지 일하려니 얼마나 힘들까. 멀리서 들려오는 소곤거림에도 영수는 아무 반응 없이 라면만 먹습니다. 귀에 들리지 않는 척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집니다. 동정의 시선조차 부담스럽죠. 그냥 조용히 있을 수만 있다면 좋겠는데. 오후에는 화장실 청소가 기다립니다. 가장 힘든 일이죠. 무릎을 꿇고 변기를 닦으며 그는 생각합니다. 정말 이게 자신의 인생일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살게 된 걸까요? 가끔 꿈속에서는 다른 사람인 것 같은데 깨고 나면 현실은 늘 이렇습니다. 저녁 무렵 복도를 지나다가 한 환자 할머니가 말을 겁니다. 아저씨, 수고 많으세요. 덕분에 병원이 깨끗해요. 아, 별 말씀을요. 영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입니다.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말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이런 작은 위로라도 없다면 정말 견디기 어려울 거예요. 퇴근 시간이 되어서야 영수는 지하 창고에 청소 도구를 정리합니다. 하루 종일 구부정한 자세로 일한 탓에
허리를 제대로 펼 수조차 없습니다. 손등에 주름진 피부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쉽니다.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을까요? 늙으면 다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그래도 살아야 하니까요. 그저 하루하루 버텨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원룸에 돌아와 침대에 몸을 눕히며 영수는 천장을 바라봅니다. 어스름한 저녁 무렵 창밖으로 보이는 네온 사인들이 깜빡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지만 그에게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죠.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날 것입니다. 똑같은 청소 도구를 들고 똑같은 복도를 닦고 똑같은 무시를 당하며 하루를 보낼 것입니다. 이것이 70세 박영수의 일상입니다. 이틀 후 월요일 오후 영수는 평소처럼 응급실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응급실은 늘 바쁘죠. 주말 동안 쌓인 환자들이 몰려들고 의료진들도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영수는 구석에서 조용히 걸레질을 하며 방해가 되지 않으려 애씁니다. 갑자기 간병인 한 명이 허둥지둥 뛰어가다가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종이들이 사방으로 흩어지자 그 사람은 혀를 차며 급하게 줍기 시작했죠. 영수도 도와주려고 무릎을 굽혀 가까운 종이들을 주워 모읍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정말 급한데 이렇게 도와주시니. 간병인이 고마워하며 서류를 정리하는데 영수의 손에 남은 종이 한 장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환자 차트였는데 맨 위쪽 이름 부분이 또렷하게 보였거든요. 박영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이름. 영수는 자신의 이름과 똑같다는 생각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흔한 이름이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차트 내용을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생년월일도 자신과 똑같고 주소란에 적힌 곳도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때 응급실 담당 의사인 김 선생이 뛰어왔습니다. 30대 중반의 젊은 의사인데 평소 영수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던 사람이었죠. 아, 그 차트 어디 갔나 했는데. 잠깐만요. 김 의사가 영수 손에 있는 차트를 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차트를 받아들고는 영수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요? 박영수라고 합니다. 박영수? 박영수라고요? 김 의사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는 영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죠.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말입니다. 이 환자 기록. 혹시 병원 이사장님 성함이 박영수 아니었나요? 옆에서 듣고 있던 간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옛날 이사장님 성함이 박영수였는데. 근데 왜요? 김 의사는 차트와 영수를 번갈아 쳐다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수는 어리둥절할 뿐이었죠. 무슨 소리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아니에요. 그냥 이름이 같아서 그런 거예요. 영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농담도 별걸 다 하네요. 제가 이사장이면 왜 여기서 걸레질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지만 김 의사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져 갔습니다. 뭔가 확신하는 듯한 눈빛으로 영수를 바라보더니 주변 사람들에게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했어요. 혹시 잠깐 시간 내서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저요? 왜요? 전 그냥 청소하는 사람인데. 영수는 당황스러웠습니다. 평소 자신을 투명인간 취급하던 의사가 갑자기 이런 태도를 보이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주변에서 다른 직원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정말 옛날 이사장님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데. 근데 이름이 똑같긴 하네. 신기하다. 나이도 비슷해 보이는데? 혹시 모르잖아. 영수는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쏠려 있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그저 조용히 일만 하고 싶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김 의사는 차트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생년월일, 혈액형, 과거 병력까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죠. 그리고 맨 아래쪽에는 작은 글씨로 병원 설립자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정말 이상해요. 김 의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러자 영수도 슬금슬금 기억 저편에서 뭔가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아주 오래전 일인데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언제였는지, 왜 받았는지는 도무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40년도 더 된 일인데 뭘 기억하겠어요. 전 그냥 평범한 노인이에요. 영수는 급하게 말하며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 의사가 붙잡았죠. 잠깐만요. 혹시 예전에 이 병원과 관련된 일을 하신 적 있나요? 아주 오래전에 말이에요. 글쎄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영수는 정말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40년 전 일이라니 그때는 젊었을 텐데 무슨 일을 했는지 희미하기만 했어요. 다만 뭔가 중요한 일이었던 것 같은 느낌은 있었습니다. 응급실이 다시 바빠지자 김 의사도 환자를 돌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영수를 힐끗힐끗 쳐다봤죠. 뭔가 확신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영수는 그 이후로도 계속 불안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고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에도 평소보다 더 조용히 구석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네. 영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금방 고개를 저었죠. 설마 자신이 병원 이사장이었다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을 리 없었거든요. 분명 착각이거나 우연의 일치일 거예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뭔가 꿈틀거렸습니다. 정말 기억나지 않는 과거가 있는 건 아닐까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며칠 동안 병원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영수는 평소처럼 청소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시선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지나가면서 수군거리는 소리도 자주 들렸고요. 저분이 정말 옛날 이사장님일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이사장이 왜 청소를 하겠어. 하지만 이름도 똑같고 나이도 비슷한데. 영수는 이런 대화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냥 조용히 일만 하고 싶은데 왜 자꾸 관심을 받게 되는 걸까요? 더군다나 자신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과거 때문에 말이에요. 특히 구내식당에서 일하는 김아주머니의 시선이 이상했습니다. 평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던 분인데 요즘 들어서는 영수가 올 때마다 유심히 쳐다봤거든요. 어머, 박 선생님. 김아주머니가 갑자기 영수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영수는 깜짝 놀라며 뒤돌아봤어요. 저를 왜 선생님이라고 하세요? 아, 그냥. 나이도 많으시고 해서요. 김아주머니는 어색하게 웃었지만 눈빛은 뭔가 확신에 찬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평소보다 훨씬 정중한 태도로 영수에게 라면을 가져다 줬어요. 오늘은 계란도 하나 더 넣어드릴게요.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지만 김아주머니는 이미 계란을 풀어서 라면에 넣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죠. 간호사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오래 근무한 박 간호사장은 영수를 볼 때마다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이상해. 정말 이상하다고.
박 간호사장이 다른 간호사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20년 넘게 있으면서 옛날 사진 본 적이 있거든. 분명히 닮았어. 나이만 더 들었을 뿐이야. 정말요? 하지만 그럴 리가 있나요? 모르지. 세상에는 이상한 일이 많잖아. 영수는 이런 대화를 들으면서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꿈틀거리는 것도 느꼈어요. 정말 자신에게 잊혀진 과거가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영수는 병원 지하에서 오래된 상자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창고 청소를 하라는 지시였거든요. 먼지 쌓인 상자들을 옮기다가 그중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서 내용물이 쏟아졌어요. 오래된 사진들과 서류들이었습니다. 영수는 무심코 그중 하나를 집어들었는데 순간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가 서 있었는데 그 얼굴이 바로 젊은 시절의 자신과 똑같았거든요. 이게 뭐지? 영수는 사진을 떨리는 손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뒤에는 병원 설립 기념 박영수 이사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전쟁, 피난, 그리고 형제들과 함께 병원을 세우던 기억이 아련하게 떠올랐어요. 하지만 여전히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안개 속에서 뭔가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설마, 정말 내가 그 영수인가? 영수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만약 자신이 정말 병원 이사장이었다면 지금 왜 이런 처지에 있는 걸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다른 사진들도 뒤져보니 비슷한 사진들이 더 있었습니다. 모두 젊은 시절의 영수 모습이었어요. 병원 개원식 사진, 의료진들과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가족 사진까지 있었습니다. 가족 사진을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젊고 예쁜 아내와 어린 딸이 함께 찍힌 사진이었거든요. 그 순간 영수의 뇌리에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몇십 년 전에 헤어진 딸 말이에요. 민정아. 딸의 이름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이름이었는데 갑자기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하지만 왜 헤어졌는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는 황급히 사진들을 다시 상자에 넣고 평소처럼 청소하는 척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온통 어지러웠습니다. 정말 내가 이 병원의 이사장이었다는 말인가? 그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뭐지? 내 병원을 누가 운영하고 있는 거야? 수많은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기억이 완전하지 않았어요. 마치 퍼즐 조각 몇 개만 맞춰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자신이 병원 이사장이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그리고 가족들은 어디 간 걸까요? 희미한 기억 속에서 뭔가 끔찍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사고인지 아니면 다른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무언가 잘못된 일이 있었어요. 그 일 때문에 모든 걸 잃게 된 건 아닐까요? 내일 다시 그 사진들을 봐야겠어. 영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제대로 알아야 했어요. 정말 자신이 이 병원의 주인이었는지, 그리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영수는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본 사진들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지하 창고로 내려가서 어제 보던 상자를 다시 찾아봤어요.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보니 점점 더 많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병원을 세울 때의 열정, 환자들을 치료하겠다는 사명감,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이 말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잃게 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영수가 중얼거리고 있을 때 누군가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김 의사였어요. 어제부터 계속 영수를 찾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여기 계셨군요. 찾고 있었습니다. 저를요? 왜요? 김 의사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영수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혹시 박영수 선생님, 예전에 정말 이 병원과 관련이 있으셨던 거 아닌가요? 영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제 본 사진들 때문에 혼란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글쎄요. 기억이 잘 안 나서요. 혹시 오호재단이라는 이름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 순간 영수의 머릿속에서 뭔가 번쩍했습니다. 오호재단. 분명 어디서 들어본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그 재단이 자신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오호재단. 맞습니다. 이 병원을 세운 재단이에요. 그런데 40년 전에 재단 이사장이 갑자기 사라지셨거든요. 그분 이름이 바로 박영수였습니다. 김 의사의 말에 영수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사라졌다니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왜 사라진 거죠? 그게 정확한 이유는 아무도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대요. 그 후로 친척들이 재단을 운영하게 되었고요. 친척들이요? 영수는 또 다른 기억의 조각이 떠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형제들, 그리고 그들과의 갈등. 하지만 여전히 명확하지 않았어요. 김 의사는 주변을 다시 한번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실 요즘 병원에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재정도 어려워지고 직원들도 자꾸 그만두고. 혹시 선생님이 정말 그분이라면? 아니에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청소나 하는 늙은이인걸요. 영수는 손을 저으며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책임감 같은 게 꿈틀거렸어요. 정말 자신이 이 병원의 창설자라면 지금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위층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급히 계단을 올라갔어요. 로비에는 양복 입은 남자들이 몇 명 서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병원 직원들에게 뭔가 말하고 있었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오호재단에서 나왔습니다. 혹시 여기서 박영수라는 이름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영수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들이 자신을 찾고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박영수요? 청소하시는 아저씨 말씀이신가요? 한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디 계신지 아시나요? 양복 입은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영수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어요. 저들이 좋은 의도로 온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김 의사가 영수를 뒤로 밀며 속삭였습니다. 저쪽 비상계단으로 피하세요. 빨리요. 왜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지금은 질문할 시간이 없어요. 일단 피하세요. 영수는 김 의사의 다급한 목소리에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온통 어지러웠어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비상계단에서 숨어 있는 동안 로비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박영수라는 사람이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신이 예전 이사장이라는 헛소리를 하면서 말이죠.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당장 해고시켜야 합니다. 재단의 명예에 먹칠하는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미친 소리를 하는 사람은 병원에 있어서는 안 되죠. 영수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이 뭔가 잘못된 일에 휘말린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서 양복 입은 사람들이 떠난 후 김 의사가 영수를 찾아왔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나왔다 하네요.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김 의사는 한숨을 쉬며 설명했습니다. 재단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자신을 옛날 이사장이라고 주장한다는 소문을 들었나 봐요. 하지만 전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누군가 그렇게 소문을 퍼뜨린 것 같아요. 아마 선생님을 곤란하게 만들려는 거겠죠. 영수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자신의 과거도 명확하지 않은데 이제는 현재까지 위험해지고 있었거든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조심하세요. 그리고 혹시 정말 과거 기억이 나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도와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과연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날 이후 영수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재단 사람들이 다녀간 후 병원 분위기가 싸늘해졌거든요. 관리팀장이 영수를 따로 불러서 경고했어요. 박 아저씨, 앞으로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되겠어요. 재단에서 벌써 불만을 표시했다고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그래도 조심하세요. 자칫하면 일자리 잃을 수 있어요. 영수는 억울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일마저 잃으면 정말 갈 곳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병원 현관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낯선 여자가 영수에게 다가왔어요. 50대 중반쯤 보이는 여자였는데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 아버지세요? 여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들어 그 여자를 바라봤어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얼굴이 어젯밤 꿈에서 본 어린 딸의 얼굴과 닮아 있었거든요. 누구세요? 민정이에요. 박민정. 아버지 딸이에요. 그 순간 영수의 머릿속에서 모든 기억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린 민정이가 자신의 무릎에 앉아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졸라대던 모습,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며 뛰어오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울면서 자신을 찾던 모습까지 말이에요. 민정아, 정말 민정이구나.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40년 만에 만난 딸이었어요.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안았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셨어요? 얼마나 찾았는데. 민정은 울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나도 모르겠다. 기억이 잘 안 나서. 아버지가 갑자기 사라지신 후에 삼촌들이 모든 걸 차지했어요. 재단도 병원도 집도 다요. 우리는 쫓겨났고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민정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영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고생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미안하다, 민정아.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삼촌들이 나쁜 거예요. 민정은 아버지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절 찾았니? 병원에서 아버지가 일하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처음엔 믿을 수 없었는데 혹시나 해서 온 거예요. 두 사람이 감격의 상봉을 나누고 있을 때 갑자기 병원 입구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을 보자 민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버지, 저들이 삼촌이에요. 큰 삼촌 박철수예요. 영수도 그제야 기억났습니다. 자신의 형이었던 박철수, 그리고 병원을 함께 세웠던 동생 박광수까지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그들의 얼굴은 예전과 달리 차갑고 거만했습니다.
오, 이게 누구야? 행방불명되었던 형님이 여기 있었네. 박철수가 비꼬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곳에서 청소를 하고 있어? 참 볼품없게 늙었구나. 영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형제들이지만 지금은 완전히 남남 같았어요. 아저씨들, 우리 아버지에게 왜 그러세요? 민정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민정이구나. 많이 컸네. 그런데 너희 아버지가 요즘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닌다며? 자신이 병원 이사장이었다고? 박광수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사실이잖아요. 원래 우리 아버지 병원인데. 하,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내 아버지는 40년 전에 이미 모든 권리를 포기했어. 법적으로도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민정이 화를 내며 따졌습니다. 하지만 박철수는 냉소적으로 웃기만 했어요. 어쨌든 형님, 이제 그만 조용히 살아. 괜히 병원에 피해주지 말고. 알겠어? 박철수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수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내가 정말 이 병원을 세운 거야? 세우긴 했지. 하지만 이미 끝난 일이야. 지금은 우리가 운영하고 있고 법적으로도 문제 없어. 그럼 왜 날 이렇게 만들었어? 가족들은 어떻게 된 거고? 영수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이 돌아오면서 억울함도 함께 올라왔거든요. 형님이 스스로 선택한 거잖아. 우리가 뭘 했다고. 하지만 박철수의 대답은 거짓말 같았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그때 민정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아버지를 속여서 모든 걸 빼앗은 거잖아요. 조용히 해. 여기서 소리 지르지 마. 박광수가 민정을 위협했습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 누구예요? 왜 소리를 지르는 거죠? 병원이 시끄러워지자 박철수는 영수에게 다가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더 이상 문제 일으키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민정이까지 피해 볼 수 있어. 그 말을 듣자 영수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딸까지 위협하다니 이건 너무했어요. 감히 내 딸을 위협해? 위협이 아니라 충고야. 조용히 살라고. 박철수와 박광수는 그렇게 말하고는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뒤에 남은 영수와 민정은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죠? 민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어. 영수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딸을 다시 만난 기쁨도 잠시, 이제는 더 큰 위기가 닥쳐온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영수는 민정과 함께 작은 찻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만난 부녀는 할 말이 너무 많았지만 동시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버지, 정말 기억이 안 나세요? 민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조금씩 떠오르고 있어. 하지만 아직도 명확하지 않다. 영수는 커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실제로 딸을 만난 후부터 더 많은 기억들이 돌아오고 있었거든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내가 왜 갑자기 사라진 거야? 민정은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머리를 많이 다쳐서 기억을 잃으셨고요. 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신 거예요. 사고라고? 네. 삼촌들이 말하기로는 아버지가 혼자 산책하다가 차에 치였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민정의 목소리에 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왜? 그 사고가 있기 직전에 삼촌들과 아버지 사이에 큰 갈등이 있었거든요. 병원 운영 방향을 두고 심하게 다투셨다고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영수는 점점 더 많은 것들이 기억나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들과의 갈등, 병원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그들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환자들을 위한 병원을 만들겠다던 자신의 신념까지 말이에요. 그래, 맞다. 우리가 처음 병원을 세울 때는 그게 아니었는데, 아버지가 사라진 후에 삼촌들이 모든 걸 정리했어요. 아버지가 사고로 정신을 잃었으니 자신들이 대신 운영하겠다고 했죠. 그럼 법적으로는 어떻게 된 거야? 그게 아버지 명의로 된 서류들이 모두 삼촌들에게 넘어갔어요. 아버지가 직접 서명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영수는 기가 막혔습니다.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 자신이 그런 서류에 서명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내가 정신을 잃었는데 어떻게 서명을 해? 저도 그게 이상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너무 충격을 받으셔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셨고, 민정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야 저도 성인이 되어서 이런저런 알아봤는데 이미 너무 늦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이모네 집에서 자랐어요. 학교도 겨우겨우 마치고 지금은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영수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딸이 그런 고생을 했다니 아버지로서 너무 미안했어요. 그때 민정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민정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네, 지금 어디 계시는데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민정이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삼촌들이 제 직장에 전화했대요. 뭐라고? 제가 회사를 그만두지 않으면 회사에 압력을 넣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영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딸까지 위협하다니 이건 참을 수 없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내 회사에 압력을 넣는다는 거야? 삼촌들이 운영하는 재단이 꽤 큰 영향력이 있어요. 여러 회사들과 거래도 하고 있고요. 민정의 설명을 듣고 영수는 형제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차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만든 병원과 재단을 이용해서 권력까지 키운 거였어요. 아버지, 저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직장쯤은 다시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영수는 이런 식으로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딸이 자신 때문에 또 피해를 당한다는 게 견딜 수 없었거든요. 안 돼. 이대로는 안 돼. 아버지, 내가 뭔가 해야겠어.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영수의 눈에 결연한 빛이 떠올랐습니다. 비록 늙고 초라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자신이 진짜 박영수라는 걸 증명해야 했어요. 하지만 어떡해요? 증거도 없는데. 증거를 찾아야지.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거야. 바로 그때 민정의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메시지였어요. 내용을 본 민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했니? 민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문자 내용을 읽어줬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으면 아버지와 연락을 끊어라. 마지막 경고다. 영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정말 참을 한계를 넘었어요. 민정아, 아버지를 믿어줄 수 있니? 물론이에요, 아버지. 그럼 같이 싸우자.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뭘 잘못했는지 밝혀내자. 민정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녀는 서로의 손을 꽉 잡았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일단 병원부터야. 분명히 증거가 남아있을 거야. 영수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어 살 수는 없었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고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형제들이 40년 동안 쌓아온 권력은 만만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니까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네, 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부녀는 그렇게 약속하며 찻집을 나섰습니다. 길고 어려운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전, 영수는 평소처럼 병원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민정과 함께 증거를 찾기로 약속했거든요. 민정은 점심시간에 병원으로 올 예정이었습니다. 영수는 청소를 하면서 병원 곳곳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40년 전 기억이 더욱 선명해지면서 예전 모습들이 떠올랐어요. 지금은 리모델링되어 많이 달라졌지만 기본 구조는 그때와 비슷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민정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뜻밖에도 김 의사도 함께 왔어요. 김 선생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하셔서 같이 왔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영수는 김 의사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이 병원의 미래가 걱정되거든요. 요즘 너무 이상한 일들이 많아서요. 김 의사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민정이 물었습니다. 원장실부터 가보자. 거기에 옛날 자료들이 있을 거야. 하지만 원장실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경비원까지 지키고 있어서 접근하기 어려웠어요. 다른 곳을 찾아봐야겠네요. 김 의사가 말했습니다. 병원 기록 보관소는 어떨까요? 거기에는 오래된 자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세 사람은 지하에 있는 기록 보관소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그곳은 특별한 경비 없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보관소 안에는 수많은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는 것 같았죠. 40년 전 자료를 찾아보죠. 민정이 상자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수도 옛날 상자들을 열어보며 익숙한 서류들을 찾았어요. 여기 있어요. 김 의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가 찾은 상자에는 병원 설립 관련 서류라고 적혀 있었어요. 상자를 열자 오래된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병원 설립 허가서, 토지 매입 계약서, 그리고 이사진 명단까지 있었죠. 봐요, 여기 아버지 이름이 있어요. 민정이 흥분하며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분명히 이사장 박영수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봐요. 김 의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병원 설립 당시의 사진과 함께 신문 기사 스크랩이 있었거든요. 젊은 의료인 박영수, 시민을 위한 병원 설립이라고 되어 있네요. 영수는 그 기사를 보며 과거가 더욱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의 꿈과 열정이 느껴졌어요. 더 찾아봐야겠어요. 민정이 다른 상자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상자에서 중요한 서류를 발견했어요. 이거 봐요. 유언장이에요. 유언장에는 분명히 영수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이상했어요. 병원과 재단의 모든 권리를 형제들에게 넘긴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이상해요. 이 서명이 정말 아버지 거예요? 민정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수는 서명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분명 자신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어요. 잘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아. 하지만 날짜를 보세요. 김 의사가 날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사고 난 날 이후잖아요. 기억을 잃으신 상태에서 어떻게 이런 복잡한 유언장을 쓸 수 있겠어요? 그 말을 듣자 영수도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분명히 뭔가 조작된 것 같았어요. 더 찾아봅시다. 세 사람은 계속 서류들을 뒤졌습니다. 그러다가 민정이 중요한 것을 발견했어요. 아버지, 이거 보세요. 그것은 오래된 병원 통장이었습니다. 영수 명의로 된 통장인데 거액의 돈이 들어 있었어요. 이런 통장이 있었다고요? 김 의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거의 40년 동안 손을 못 댔네요.
민정이 통장 내역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 돈은 어떻게 된 거죠? 아마 삼촌들이 존재를 모르거나 아니면 건드리지 못했을 거예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보관소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어요.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목소리의 주인은 병원 보안팀장이었습니다. 그 뒤로 박철수와 박광수도 따라 들어왔어요. 어떻게 여기 들어왔지? 허가받고 온 거야? 박철수가 화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민정이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럼 그 서류들은 뭐야? 박광수가 영수 손에 있는 서류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꽉 잡고 놓지 않았어요. 이건 내 것이야. 내 것? 하, 웃기는 소리 하네. 내가 뭘 가질 수 있다고? 나는 박영수다. 이 병원의 창설자야. 영수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어요. 또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네. 보안팀장, 이 사람들을 당장 내쫓아. 박철수가 보안팀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잠깐만요. 김 의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이 병원 의사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정말 박영수 선생님이 맞습니다. 의사가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정신 나갔어? 하지만 김 의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여기 다 있습니다. 병원 설립 서류, 사진, 그리고 통장까지 말이에요. 그런 게 무슨 증거가 돼? 조작된 걸 수도 있잖아. 박광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조작이라고요? 그럼 이 유원장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민정이 유원장을 들어보이며 소리쳤습니다. 기억도 잃으신 분이 어떻게 이런 복잡한 서류에 서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순간 박철수와 박광수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뭔가 들킨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그건 인정하세요. 아버지를 속여서 모든 걸 빼앗은 거잖아요. 민정이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보관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소리를 지르며 대립하고 있었죠. 조용히 해. 다들 조용히 하라고. 갑자기 새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쪽을 보니 한 간호사가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간호사 뒤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박영수 선생님이 정말 옛날 이사장님이라고요? 병원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퍼진 것 같았어요. 박철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보관소에 모인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병원 직원들뿐만 아니라 환자들과 보호자들까지 몰려들었어요. 소문이 병원 전체로 퍼진 것 같았습니다. 정말 저분이 옛날 이사장님이세요? 믿을 수가 없네요. 그럼 지금까지 청소하시면서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박철수와 박광수는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특히 김 의사가 들고 있는 서류들을 보고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여러분, 잠깐 들어보세요. 김 의사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병원을 세우신 박영수 선생님입니다. 40년 전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으셨지만 지금 모든 게 밝혀졌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박철수가 반박했습니다. 우리 형은 이미 오래전에 모든 권리를 포기했어. 법적으로도 문제 없다고. 하지만 민정이 유원장을 들어보이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기억을 잃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복잡한 유언장을 쓸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통장도 보세요. 김 의사가 통장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박영수 선생님 명의로 된 병원 계좌예요. 만약 정말 권리를 포기하셨다면 이런 통장이 왜 있겠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영수의 편에 서기 시작했어요. 저는 여기서 20년 넘게 일했는데 요즘 병원 운영이 정말 이상했거든요. 박 간호사장이 말했습니다. 환자들보다 돈만 생각하고 직원들 처우도 점점 나빠지고 원래 이 병원 정신이 아니었는데 맞아요. 예전에는 가난한 환자들도 잘 돌봐줬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박광수는 초조해하며 보안팀장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당장 해산시켜. 하지만 보안팀장도 망설였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고 분위기도 심상치 않았거든요. 그때 영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40년 만에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은 그의 눈빛은 예전과 달리 당당했어요. 여러분, 제 말을 들어주세요. 영수의 목소리가 보관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정말 박영수입니다. 40년 전 이 병원을 세운 사람이죠. 하지만 사고로 기억을 잃고 모든 걸 빼앗겼어요. 하지만 지금 저는 이사장 자리를 되찾으려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영수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저 이 병원이 원래 목적대로 운영되길 바랄 뿐입니다. 돈보다는 환자를, 권력보다는 치료를 우선하는 병원 말이에요. 그런 헛소리 하지 마. 박철수가 소리쳤지만 이미 사람들의 마음은 영수에게 기울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청소 도구를 들겠습니다. 영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마음으로요. 이 병원에 오는 모든 분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사람들은 영수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권력을 되찾으려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봉사를 하겠다는 의지였거든요. 선생님,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김 의사가 먼저 나섰습니다. 네,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 간호사들과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동참했어요. 박철수와 박광수는 더 이상 어쩔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선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형님, 정말 미안합니다. 박광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형님을 위해서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욕심이 생겼어요. 박철수도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영수는 두 동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용서는 할게. 하지만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해. 그날 이후 병원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영수는 명예이사장 직책을 맡았지만 여전히 청소 일을 계속했어요. 다만 이제는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민정도 병원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환자들을 돌보는 일에 보람을 느꼈거든요. 아버지, 행복하세요? 어느 날 저녁 민정이 물었습니다. 그럼 정말 행복하다. 영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권력이나 돈보다 소중한 걸 되찾았거든. 가족도 사명감도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도 말이야. 병원 복도를 걸으며 영수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 높은 자리나 많은 재산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이라는 걸 말이에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수의 마음에는 따뜻한 희망의 빛이 밝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은 것은 아니지만 더 소중한 것들을 얻었으니까요.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겠구나. 영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딸과 함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거니까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 이야기도 들려주세요.